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이 왜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랑 왼쪽 오른쪽 팔꿈치랑 배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원님이 스윙을 하시는데 어드레스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운스윙이 내려왔었을 때 보통 몸에서 팔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다수 그냥 조금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코치업을 조금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저희 그냥 코치진들에서는 이제 약간 인턴 정도 라는 친구들은 대다수 아유 태형님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치세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다운스윙이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 자체가 원형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원인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이 움직이는 타이밍과 팔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불규칙할 때 나타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첫째로 원형으로 그려지는 느낌은 말 그대로 회원님께서 스윙을 하실 때 내가 보는 스윙은 자꾸 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팔은 잘 생각해 보시면 뒤에서 보시기에는 백스윙 올라갈 때 대각선 방향인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플레이어의 느낌은 약간의 수직으로 드는 느낌으로 가주어야만 해요. 그러면 백스윙에 올라가셨을 때 나는 이렇게 뻗쩍 드는 느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드레스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의 직선은 실제로 대각의 형태로 나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플레이어의 느낌은 수직으로 든다는 느낌을 가져가셔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으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원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이나 몸이 무조건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수직으로 들었으면 내가 지난 시간에 김코치가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에 매직을 걸어놓고 벽에다가 슥 그어서 나왔을 때 다운 내려올 때는 이 슥 그어진 라인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가 직삼각형이 되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다운 내려왔었을 때 손을 이렇게 드랍을 시켜줘야 돼요. 내린다는 뜻이 드랍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포커스가 다 헤드에 있기 때문에. 헤드로 공을 쳐야지 왜 자꾸 손으로 자꾸 뭘 하라고 하느냐. 결국에는 헤드를 컨트롤하는 것은 손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서 내가 손을 이렇게 내리느냐, 이렇게 내리느냐, 이렇게 내리느냐, 뒷바꿔 시켜서 이렇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헤드가 움직이는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수직이고 세로고 가로고 대각선 방향이라 그러면 얘는 이 모양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이질감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가? 맞아요. 거기서 몸의 회전 때문에. 회원님이 여기에서 드랍을 해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체중 이동되면서 라운드가 걸어지면은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팔 자체를 라운드 형태, 대각 형태로 스윙을 해버리면 무조건 몸이랑 팔이랑 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방향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이 몸과 팔의 불규칙성은 내가 여기에서 드랍을 아무리 수직으로 잘 내린다 한들 내 몸 자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팔이 여기에서 원활하게 쓱쓱 빠지려면 사실은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내가 몸을 가만히 있고 팔만 돌리게 되면 팔은 무조건 몸에 걸려요. 이게 배가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러한 느낌에서 몸을 우양우 좌양자만 터들어주면 이렇게 움직여만 주셔도 팔은 아무런 방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팩트가 잘 안 되고 뭔가 스윙에서의 공이 맞는 느낌이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레슨을 많이 하냐면 특히 드라이버 연습을 할 때 다리를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으시고 몸 자체로 우양우 좌양자를 그냥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시면서 팔을 그냥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휘둘리면은 되게 대다수의 아마추어 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라고 근데 스탠스만 넓히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미 스윙이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랑
이건 차이밖에 없는. 그렇다면 회원님께서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럼 김 코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중심축을 먼저 움직여 줌으로 해서 스윙의 리듬감을 찾고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1번이었는데 내가 스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을 맞추는 데 집중해서 내 중심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끝점이 헤드의 모든 포커스가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공을 때리는 힘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어찌 보면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분산시켰구나라는 뭔가의 결론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파트를 정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하셔서 순서를 이거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모두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윙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빼놓고 얘기는 못하거든요. 뭐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체의 능력치, 운동신경, 뭐 유연성, 길이, 넓이 이런 걸로 판단해서 좀 디자인을 다르게 할 뿐인 거지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회원님께서 지켜야 될 순서는 어드레스를 하셔서 테이크어웨이가 가고 백스윙을 갈 때 얘가 먼저 부릉부릉 되는 순서를 1번으로 정립을 하는 순간 스윙은 무조건 다 박살나요. 이미 시작부터 박살나기 때문에 공도 무조건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회원님이 분할적으로, 부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드레스 하셔서 왼쪽으로 트리거 한번 주셨잖아요. 갔으면 얘는 가만히 이 삼각형 Y자는 가만히 있고 얘를 먼저 하나 가시고 백 둘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셋은 우리가 리센터를 가야 되니까 셋 할 때도 골반을 리센터 하시면서 턴을 셋으로 카운트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팔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오른쪽 포켓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뭐만 해주면 된다. 나머지 동작이 턴만 시켜주면 공은 무조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 지금 옆에서 보시게 되면 제 왼쪽 팔과 겨드랑이,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 팔꿈치가 내가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리센터 되고 라운드 돼서 팔을 붙여만 주면 여기에서는 사실 공짜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팔을 들었으면 수직으로 내려주는 행위까지가 무조건 전개가 되어야 몸과 팔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원님께서 연습을 하실 때도 만약에 이걸 너무 세분화돼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면은 일단 백스윙 때 골반 팔이라는 순서는 무조건 명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 둘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셋 할 때는 셋 하는 거를 그냥 리센트 하시면서 턴 하면서 팔을 같이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셋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드레스 하셔서 연습장이라고 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러면 이걸 리플레이 영상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보시면 하나, 둘, 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떨어질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도가만 붙으면 벌써 왼쪽 엉덩이가 보이기 시작하겠고 배꼽이랑 골반은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상체인 가슴팍 두 개, 팔꿈치,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는 몸에 붙여진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하려고 하셔야만이 근육들을 쓰는 가동 범위와 너비와 그리고 공간들이 확보가 되기 시작하니까 회원님이 여기에서 백스윙 때 근육을 쫙 스트레치 당기셨으면 화실처럼 쫙 당기셨으면 한 방에 쓸 수 있는 격발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 격발의 에너지원이 굉장히 좋은데 위에가 뭔가 분산이 된다? 그러면 스윙 자체가 그냥 피사의 사투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니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은 올라가셔서 팔을 조합시키자. 어디로? 손이 오른쪽 포켓 쪽. 근데 이것도 엄청 붙이시려고 그래도 안 붙여져요. 왜냐하면 스윙이 시작이 되면 이미 얘는 돌아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를 붙인다라는 느낌을 계속 이행을 해주셔야 이런 모양이다. 어떤 접근인지 아시겠죠? 그걸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팔을 떨어졌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어드레스, 백,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드랍을 해서 라운드를 딱 걸었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최대한 몸에 붙인 이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라운드를 그대로 똑같이 접목을 하면 하나 소리가 완전히 나죠. 내가 스팟에 일부러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맞게끔 계속 내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이게 또 다운스윙 때 진행이 됩니다. 가장 속도가 빠를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원님이 정말로 좋은 느낌을 받고 싶다면 회원님 느낌상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붙었고 어마무시하게 동작을 크게 했고 어마무시하게 오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만이 그 스윙 스피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플레이어가 가장 조심해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골프에서는 합리 마일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궤도는 부산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빠른 구간이니까. 이거는 감각적으로 뭔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합리화가 진행되시는 분들의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감이 안 온다. 느낌이 안 온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정말 일정한 공을 잘 치고자 한다면 무조건 계획성에 맞게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연습 패턴도 될 수 있고 연습 루틴도 될 수 있고 연습 시간도 될 수 있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처럼 분할 연습을 계속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럼 두 가지 영상을 봤었을 때 하나는 팔을 엄청 띄웠을 때 그럼 저도 여기가 회원님 모습이랑 동일하죠. 근데 두 번째로는 드랍을 했었을 때 붙죠. 이 정도 간격차가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너무 동작들이 역동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의도대로 계속해서 이행을 해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냥 느낌은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내가 계획성을 가지고 공의 결과물을 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자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만 아신다 그러면 골프장은 어쨌든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만 보내면 된다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스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접근자지.